정의는 98년부터 피청구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시 최서원이나 정윤회의 추천으로 일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추천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자문교수 자문해 주신 교수분의 추천으로 이양은 말씀 자료와 연설문, 각종 보고서 등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문건은 원칙적으로 부속 비서관실의 정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전달됩니까? 예. 부속 비서관실의 다른 행정관, 직원을 거쳐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줘서 저를 통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인을 통하네요. 문건은 어떤 형태로 부속 비서관실로 전달됩니까? 예컨대 서면인지 혹은 팩스인지 위민 시스템 이메일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됩니까? 위민 시스템을 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는 친전 형태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전 형태. 예.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수령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도 정인의 의무에 포함됩니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예. 말씀 자료나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연설문이 말씀 자료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뭐 크게 보면 말씀 자료고 그죠. 말씀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하고 대수비에서 하실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행사에서 그러니까 뭐 연설문을 일단 뭐 3.1절이나 8.15 이렇게 예. 좀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통칭해서 예. 아까 대포폰 치랑 요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면서 차명폰 뭐 대포폰이라고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용했던 이유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 보안상 이유란 게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있을 때 어떤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때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어떤 보안상 문제입니까?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집권층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의 어떤 보안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 신경 쓴 게 예. 뭐 대통령 통화하는 게 뭐 예. 북한에서 듣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훨씬 이전부터 야당으로 있을 때부터 어떤 그런 사찰이나 이런 위험에 따른 그런 보안상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전반적인 보안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청구인 또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예. 그 본인이 그게 차명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겁니다. 8항입니다. 차명폰을 개통하라고 피청구인이나 최서원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정인이 차명폰 쓰는데 예. 대통령이나 최서원이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한 거다. 정인이 최서원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98년도 8년도. 뭐 일종의 피청구인 소개로 피청구인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대통령님 시팡입니다. 처음 모시게 됐을 때 그 정윤회 씨가 이제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저희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윤회 실장의 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윤회 씨가 본인의 상사고 예. 그 상사의 부인으로 안 겁니까? 예. 11항입니다. 이번 대선 캠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 이전에도 정인이 최서원과 함께 뭐 업무적으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서원이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예. 사적인 거 외에 업무적으로 최서원 씨가 정인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선 때 2012년도 돼서 이렇게 했고요. 초창기에 저희가 사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뭐 이춘상 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처음부터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 대통령께서 아시던 교수분들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그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조금
과정이라고 할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사적으로 특수성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윤회 실장, 뭐 최순실 씨 그때 이제 초반 98년도, 99년도 이때쯤에 좀 많이 좀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최순실 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2년도입니다. 정인, 최서원 그리고 피청구인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최서원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 대통령께서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 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챙기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저희보다 좀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그 오래됐기 때문에 대통령님 지인으로서 그냥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업무는 2012년도 대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게 지금 그 말씀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좀 마음에 안 드시고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때마다 이걸 또 고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도움도 좀 받아서 의견 들을 거 이제 들어서 이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주로 이제 이런저런 거 말씀 자료도 이제 최순실 씨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건 보내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도 좀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14항입니다. 최서원의 역할이 실제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부분을 챙기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공적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도양단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항입니다. 어찌됐건 최서원이 문건 작성 등의 조언을 하게 된 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까? 예, 2012년도부터입니다. 16항입니다. 취임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임사는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단 인수위에서 뭐 이런저런 뭐 각 분야별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인수위에서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뭐 이렇게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공약과 인수위 활동 이런 거 모아놓은 어떤 자료집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취임사 하면은 여러 가지로 큰 틀의 이제 비전과 이렇게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인 그 어구 뭐 이런 구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잘 그 정리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조금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이렇게 다 종합된 그런 거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좀 취임사로서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최순실 씨하고도 모여서 대통령 말씀도 또 듣고 이런저런
보통 말씀 자료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회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다 못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뭐 다 나온 거죠.